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사입니다.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고 계실까요? 오늘은 밤에 우리는 왜 말랑말랑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밤에는 뭔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마음이 유난히 또렷하게 다가오는 순간이죠. 왜 하필 지금 새벽 1시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지? 오늘 오후만 해도 멀쩡하게 아무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뇌는 우리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야근 근무를 혼자 시작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저는 밤에 가끔 가족 생각하면서 이제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그리워서, 그리고 미안해서. 가족이니까 유난히 차갑게 대했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나면서 슬퍼집니다. 얼마 전에는 또 부모님의 사랑이, 가족의 사랑에 정말 조건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그 사실이 갑자기 벅차게 밀려와서 소리 없이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크게 울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평소에는 기억도 안 나는 정말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떠오르기도 해요. 화가 막 나는 거죠. 아니면 나한테 정말 힘든 시간을 많이 준 전 남친들 중에 한 명이 떠오르는데 그 사람이 진짜 우연히 딱 한 번 감동을 줬던 때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그러면 또 궁금해지죠. 지금 뭐하고 지낼까? 그러면 저는 어느새 부계정을 켜고 그 사람의 SNS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건 저만의 이상한 버릇이 아니라는 걸요. 우리는 다 같이 자정 이후에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엽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왜 밤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솔직해지는 걸까? 낭만적인 이유나 미신 말고 과학적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근거, 설명, 증거 를 저는 원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정말 이유가 있더라고요. 밤이 되면 우리를 보호를 해주는 마음의 필터들이 조금 헐거워진다고 합니다. 지금은 연락할 때 아니야 라고 말리던 그 힘. 갑자기 뉴욕에 가서 나 이거 다 한국에 있는 거 다 정리하고 뉴욕 가가지고 그냥 알바나 하고 살아야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억누르는 힘. 그 필터가 약해지는 이유는 판단과 자제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피곤해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루 종일 우리의 실수와 충동, 하고 싶은 말들을 붙잡아 주던 기관이 먼저 퇴근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감정이 슬며시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낮에는 서랍 속에 들어가 있던 감정인데 밤이 되면 말하죠. 나 좀 봐줄래? 왜 그런가 했더니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다른 영역들은 밤이 되면 오히려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의 뇌는 논리보다는 진심과 가까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취약함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한 번쯤은 꺼내보고 인정하는 일, 그건 어쩌면 우리가 회복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이 밤의 감정을 모두 행동으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요. 아무리 멜라토닌, 그러니까 수면을 돕는 호르몬이 속삭인다고 해도 멜라토닌은 우리의 인생 상담 선생님이 아닙니다. 멜라토닌을 전 이렇게 생각해요. 계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감정, 이런 호르몬에도 재질이 있다고. 따뜻한 감정이 우리를 더 다정하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지만 그렇다고 그 감정으로 모든 하루를 살아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멜라토닌을 따뜻한 계절의 호르몬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좋지만 모든 순간엔 쓰기엔 너무 뜨거운 마음. 그래서 저는 밤에 글을 쓰는 거나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때 적는 글은 조금 과해도 괜찮고 말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진심이니까요. 그리고 아침이 오면 뇌가 다시 깨어나죠. 커피향으로 우리는 전전두엽을 출근시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밤의 생각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래, 어젯밤의 진심은 이거였어. 근데 또 어떤 것들은 보면 뜨악하죠. 근데 둘 다 괜찮습니다. 밤의 마음이 다 오를 필요도 없고 필요한 건 그 마음이 존재했다는 사실. 그리고 아침에는 결정이 쉬워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몸을 깨우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작동하고 하루를 살아갈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침 산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도 막 가끔 하긴 하는데요. 조금만 걸어도 뇌와 마음에 산소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몸은 그거를 시작의 신호로 받아들이고요. 커피 한 잔도 좋고요. 도파민이 보상과 즐거움의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도파민을 되게 미워하고 있어요. 되게 악역으로 지금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도파민이 아니라 우리의 휴대폰이 0.3초마다 도파민을 준다는 사실이죠. 마치 뽑기방 앞에 서 있는 아이처럼. 엔돌핀은 건강한 즐거움, 도파민은 그냥 괜히 욕을 많이 먹는 친구예요. 제 인스타그램 리포스트 탭이라 그러나요? 다시 이제 순환 화살표 있잖아요. 그 탭에 요즘에 게시물을 저장을 많이 해놓거든요.
약간 작은 유머 박물관처럼 진짜 순수하게 웃긴 것들,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사람 냄새 나는 유머, 분노를 유도하지 않는 유머. 요즘에 그 레이지 베이딩이라고 그 분노 낚시? 그런 컨텐츠들 진짜 많잖아요. 세상에는 이미 화낼 일이 많잖아요. 저는 휴대폰을 켜는 만큼은 좀 그 평화로운 느낌으로 가고 싶거든요. 진짜 순수하게 재밌는 기대감을 갖고 핸드폰을 켜고 싶어요. 왜 어릴 적 일요일 아침에 EBS에서 만화를 보던 그 평화로운 느낌처럼 저는 요즘 휴대폰을 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저는 다시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웃음이 저를 다시 리셋시키고 저를 다시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웃다 보면 깨닫죠. 아, 인간 다 똑같구나. 인간 다 귀엽구나. 그런 거요. 거기서 저는 좀 회복을 하는 것 같고 그 깨달음은 창의력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많은 예술가들이 밤에 작업을 하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세상이 조용해지고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고 뇌의 감정 회의가 열리는 시간. 그때 아이디어가 문틈을 열고 슥 들어오죠. 낮에 우리는 머리로 살고 밤에 우리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게 됐습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능력은 지혜와 연결된 기술이라고요. 심리학 용어로는 감정지능, EI 혹은 EQ라고 하죠.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조절하고 필요하면 표현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저는 이 능력이 단순히 성격이 아니라 살아내는 방식과 그리고 특출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은 과장할 필요도 없고 무섭다고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두에게 드러낼 필요도 없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조금은 다정하게 다루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능력을 학자들은 expressive flexibility, 표현 유연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왜냐면 세상엔 이미 큰 소리로만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거든요. 아니면 치우쳐서 말을 하는 사람들 말이죠. 분노, 방어, 가짜 웃음, 무관심, 냉소 이런 것들 말이죠. 저는 근데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요. 오히려 오늘 힘들었는데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어. 오늘 행복했는데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을 걸 또 알아. 이런 식으로 좀 두 가지의 감정의 밤과 낮, 인간의 밤과 낮을 다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감정은 그냥 흐르는 존재입니다.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정답도 아니고 그냥 물 흐르듯 구름이 지나가듯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 되는 존재예요. 그냥 밤에는 진실을 꺼내놓고 아침은 그것을 다듬어주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루가 그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여 나라는 사람이 완성됩니다. 밤이 되면 감정이 많아지는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그냥 또 하나의 진실일 뿐입니다. 낮에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준다면 밤에 우리는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사이 어딘가 우리의 진짜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이 저한테는 참 위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다른 팟캐스트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